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2월 그쵸. 5일 이후에 최대 규모였어요. 거래소에서 4,4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220선에 올라섰고 코스닥도 지금 800선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의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장을 예를 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들불 장세다. 그냥 들불 같은 장세다. 퍼진다. 예, 그렇죠. 불이 막 퍼지듯이 그렇게 불타고 오르고 있고 이 장세가 끝나려면 들이 다 타버리든지 네. 아니면 누군가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지금 찬물을 끼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불길이 그냥 번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급 구도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였는데 사실 혼자 끌고 가기는 버겁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뭔가 손발도 좀 맞고 개인 투자자 좀 쉬고 싶을 때 누가 또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수급 구도로 봐서는 기관 쪽은 힘들고 그럼 외국인이 좀 가끔 도와주면 우리 장은 더 탄탄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해준 게 어제 4천억의 외국인 매수가 아닐까. 나름의 의미는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그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드린 건데 여기 3월 보시면은 그 3월 우리가 이제 한창 그 외국인 매도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보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모습 거의 1조 가까워 1조가 넘어가는 넘나드는 네. 그런 매도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2월 4일, 5일 보시면은 요때 4천억이었어요. 4천억. 이틀 다 좋았었죠. 예, 네, 4,000억. 4,800억, 4,500억. 그렇죠. 네. 요때 4천억이 처음 올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 매도 그리고 그 급락 이후에 회복되고 나서 외국인들은 그냥 거의 매도 관망세에 가까운 매도 관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들어서 뭔가 약간 기미를 보이다가 어제 7월 21일 4천억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로 이게 몇 개월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4천억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손바뀜이죠. 결국은 개인들만 힘들게 끌고 왔었는데 이걸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적절한 시점에 외국인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들은 밑에서 산 걸 위에서 또 팔아먹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덕분에 해서 그나마 좀 숨을 돌리면서 시장이 탄탄해졌는데 외국인이 뭘 사고 있는가를 잠깐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하죠. 예, 일주일간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뭘 사고 있나를 보니까 삼성전자. 외국인이 뭘 사면 항상 삼성전자는 제일 앞에 있어요. 네. 무조건 앞에 있습니다. 7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였고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LG전자, 시젠, 아모레퍼스픽, 삼성전기, LG화학 등등을 보면 대형주를 상당히 고르게 사고 있구나. 그동안 강세를 지난주 초반까지 강세를 보였던 언택트 주들은 좀 밀렸죠 뒤로. 안 네. 보여요. 안 보이고 약간 굴뚝주 쪽에 굉장히 매수가 많고 특히 삼성전자의 이런 강한 매수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기는 할 수 있는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무조건 삼성전자, 팔면 삼성전자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 뭘 보고 샀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시장이 좋아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을 사기 위해서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삼성전자에 어떤 호재가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매수는 어느 쪽인지는 조금 두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한 외국인 매수세는 종목들 굴뚝주로 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왔을까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죠. 네. 첫째는 코로나 관련 얘기. 네. 그렇죠. 지금 간밤에도 뉴스 기사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보니까 코로나 관련 백신 임상 시험이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발이 있더라. 네, 100%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항체가 생성됐다. 이런 그게 뉴스 지금 많죠. 한 군데가 아니고 네. 영국에서 얼마 전에 나왔고요. 미국은 모더나를 비롯해서 화이자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어떤 시판, 상용화 이런 목표가 어디냐면 빠르면 올해 가을에서 연말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면은 코로나 좀 확산돼도 재창궐해도 그래 백신 나오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외국인의 어떤 매수의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유동성 장세니까 요 그림 좀 보시면은 아니 뭐 돈을 퍼붓겠다는데 뭐 답이 있습니까? 네.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지금 글로벌 부양책 최근의 그 부양책입니다. 물론 중국도 있지만 일단 최근에 나온 것 우리나라를 보시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160조 원 규모가 늘어났죠. 6월 발표 때보다 늘어났고, 그리고 미국 쪽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미 그 4차례의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결의를 봤거든요. 그 금액만 해도 뭐 2조 달러가 훨씬 넘는데 거기다가 지금 1조 달러 또 5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돈이 지금 1조가 넘지 않습니까? 뭐 공화당 쪽은 이렇고 민주당은 뭐 3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그 규모에 대해서 좀 씨름을 할 뿐이지 이건 또 5차가 나올 것이다. EU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나왔지 않습니까?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합의를 봤죠. 한 닷새 정도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타결을 받는데 그게 또 우리 금액으로 또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외국인이 왜 사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용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아마 이제 이게 가장 큰 의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바뀜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더 단단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뭐 최근에 조금 잦아들었지만은 시장 간다 만다 얘기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는 거의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 시장은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뭐 기관도 그렇고 종목 싸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장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시장은 됐고 이제부터는 종목에 집중하자. 아마 그런 그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외국인 매수는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 연속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수도 지수지만 이제는 종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언택트 관련주 대표적으로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나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또다시 반등을 하기도 하고 네. 자동차주들 본격적으로 이제는 상승 탄력을 받나 했는데 어제는 또 기아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또 그렇죠. 받았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선전을 했고 종목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예. 종목들 이제는 또 오늘은 봐야 될까요? 그 결론적으로 제가 네.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리어 아니겠습니까? 네. 하기야 뭐 어느 장단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맞는데 그렇죠? 근데 순서의 문제일 뿐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우지수,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직관적으로 딱 보시기에 제일 위쪽이 이제 당연히 나스닥 가장 좋죠. 나스닥 그렇죠. 가장 좋고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다우지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림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냥. 이건 뻔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급락 이후에 다 오르는데 나스닥이 이미 연초에 가격을 통과하고 2월에 가격까지 통과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은 이제 작년 말에 고점을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합권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 겨우 넘어서고 연간으로 있고 보면. 다우는 아직 부족합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죠. 조금 부족해요. 요 부족하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다 위쪽이거든요. 어제도 그랬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그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S&P 500이 중심에 딱 있고 나스닥하고 다우가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신호등처럼 깜빡깜빡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주들이 달렸다가 경기민감 섹터가 달렸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변곡에 왔다는 신호도 되겠고 그리고 시장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되겠고 또 좋게 얘기하면 다 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에 언택트주가 좀 쉬어가죠. 네. 그다음에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경기 민감주를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흘러갈지 거기에 따라서 언택트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모멘텀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까 그림 봤다시피 길게 보면 다 좋아요. 중장기를 보면 뭘 갖고 있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든 저는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뭐 단기로 볼 때는 좀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 테슬라라고 봅니다. 테슬라 간밤에 한 4% 빠졌을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추세는 까딱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2일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해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그렇죠. 시간 외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23일 내일 새벽 그러니까 한 6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S&P 500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예요, 지금. 그 편입 기준을 놓고 보면 시가총액도 커야 되고 유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무 생존성이라고 해가지고 4분기 합산해서 흑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직전 그 분기가 흑자가 나야 돼. 그러면 1, 2, 3에서 직전 3분기가 다 흑자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2, 4분기가 흑자 나버리면은 S&P 500에 편입되는 거예요. 네. 편입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인덱스 펀드들, S&P 500을 따라다니는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를 다 편입해야 돼. 자금이 들어오겠네요. 테슬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약간 간들간들한데 여기에서 추가 동력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테슬라의 실적에 따라서 지금은 원래는 적자 예상이거든요. 네. 근데 7월 초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생산량, 판매량을 보니까 이거 흑자 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흑자 나면 이 빅테크주로 한 번 더 몰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적자가 나왔다. 그럼 S&P 500이 실패겠죠. 그러면은 아마 차익 매물 나오면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더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어느 쪽에 장담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일 정도면은 우리가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결국 지금은 뭐 제가 경기 민감 섹터하고 언택트 관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는 기점을 중심을 하나 말씀드렸고 기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니까 지금은 밸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인데 밸류를 안 봐. 다 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뭘 보나요? 지금은 모멘텀만 봐요. 네. 실적이 뭐 제가 수박을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원 하는 수박이 지금 12,000원이에요. 근데 사람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주머니에 돈 많으면 사요 그냥.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장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13,000원이든 14,000원이든 계속 살 것 같은데 이걸 내가 12,000원에 사서 13,000원에 떠넘기면 되거든요. 요 싸움을 계속 하는데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니까 모멘트만 있다 그러면은 비싸든 싸든 되더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틀릴지는 모르죠.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은 모멘텀이 있는 쪽에 유동성이 들어간다.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 모멘텀만 꺼리만 하나 던져줘봐. 내가 확 사줄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있는 주식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요거 좀 골라봤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흔히 좀 볼 수 있는 종목도 있고 향후 모멘텀과 관련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펀더멘털이 나쁜 종목은 없어요. 네. 이왕이면 좀 펀더멘털 없는 탄력 있는 뭐 급등주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후유증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안해서 그나마 펀더멘털 괜찮으면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섹터 중에서 지금 뭐 소부장은 계속 관심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증권, IT 부품, 그다음에 컨택 관련주, 5G 관련주가 있는데 다 모멘텀이 있는 거죠. 뭐 정부 정책을 가장 크게 떠안고 있는 것은 소부장 관련주. 이쪽은 이제 실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YIK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 장세라 그러는데 돈이 넘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거래대금 빵빵 터지는데 증권업적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업체 같은 경우 대표 종목이 뭐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등이 있고 그중에 좀 밑에 깔려있는 종목 쪽을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 보시면은 순환매가 또 돌아갈 그게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종목은 이 정도가 되겠죠. 한국금융지주. 네. 비교적 덜 이게 오른. 사실 밸류로 따지면 네. 계산이 달리 나오는데 차트로 봤을 때 얼마나 덜 올랐느냐 아, 네. 좀 무식한 방법입니다만 아,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걸 또 보고 또 선호를 하니까. 이게 유동성 예. 장세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면 뭐 가치주, 밸류가 어쩌고저쩌고 뭐 PER, PSR, 뭐 EV, EBITDA 제가 따지겠지만은 돈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갤럭시의 언팩 행사가 8월 5일이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제품 노트 20가 나오고 5G G 플립 나오고 그리고 폴더블 폰 2가 나오고요. 해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KH바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어제 약간 의미 있는 양봉이 또 나왔거든요. 네. 요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창궐하지만은 백신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컨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볼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깔려서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모두투어 같은 종목, 유행주죠. 완전히 박살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리포트 목표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종목, 그다음에 엔터주, SM만 대표로 적어놨지만은 엔터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엔터주 7월 초에 말씀드리고 한 40~50%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반기는 어차피 관련주를 봐야 되니까. 아, 지금도요? 그렇죠. 꾸준하게 예.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5G는 뭐 지금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 전체에서 각국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안한다 그러면은 대표주들 뭐 KMW라든지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메탈라이프 같은 종목 자 이런 종목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자 해서 지금 뭐 밸류도 따져봐야죠. 어제 포스코 실적 보셨지 않습니까? 분기 사상 최초로 적자가 나왔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뭐 대부분 다 보면은 평을 보면 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좀 잘하면 되지 앞으로 이런 분위기예요. 다독이는 분위기. 예. 왜? 유동성 장세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따라가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뭐 조정을 받을 때 그렇죠. 매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장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예, 뭐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순환배가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네. 하나 딱 걸리면 뭐 운 좋으면 상한가 가버립니다. 맞아요. 왜 그런데 가버리거든요. 그걸 따라붙으면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요거는 모멘텀이 있어. 충분히 실적도 괜찮아. 그런 종목 근데 안 움직이고 있어. 영원히 안 갈 것 같지만 갑자기 내일 움직여요. 희한하게 왜냐하면 다 찾고 있거든. 네. 뭐가 올라갈 것인가 다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만한 종목 왜 안 가지? 이상하다. 이런 종목 딱 들고 있으면은 미리 길목 지키기로 들고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계속 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종목군들 좀 덜 움직인 종목 길목 지키기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 그 진짜 전략에서의 전략은 갈 때까지 가보자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고. 네, 이건 유동성 계속, 장세니까. 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끝을 보고 팔자는 말씀을 드렸고 되도록이면 바짝바짝 따라붙지 마시고 좀 길목 지키 전략으로 따라가자. 이것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외국인이 워낙 많이 매수를 해서 네. 외국인 컴백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그리고 한국 어떻게 그 전략을 취할지 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모방을 출입창에서 가지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그 강의 공개를 했는데 아, 맞아요. 못 찾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 출입창 어플 까시면요. 거기 제 이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공개 다 해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오늘 9시부터 무방도 함께 하시면 아마 더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까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네. 활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